사람은 배운다는 것에 익숙해지고 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머리로 먼저 분석을 하게 됩니다. 또 오래 생각하다 보면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비전을 정했다면 분석하지 말고 그냥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안에는 자유로움과 또 무한한 창조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오늘도요, 비전을 향해 직진하는 그녀 이희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연 씨.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정말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인생이 고달퍼지더군요. 사다태손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지나치게 많다 보면은 정신을 손상시킨다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생각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조 박사님한테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각이 많다는 것은 여전히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의사결정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 이 바둑판 위에도 보면 그 많은 점 중에 착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영화에도 있지만 신의 한 수. 네. 그러니까 뭐 악수 끝에 장구, 뭐 장구 끝에 악수가 온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말이 있는데 어쨌든 둘 곳이 여러 군데 많다 보면 자기가 행동으로 옮기는데 굉장히 큰 제한을 가져오죠. 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진로, 직업 모든 것들이 이런 여러 가지 있는 생각들을 자기가 필요한 곳에 착점하는 그게 바로 행동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도요, 그 인생의 한 수 찾으러 한번 출발해 볼까요? 그럴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성들의 해외 취업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그녀의 연구소에서는 해외 취업 시 알아두어야 할 정보를 우리 조 박사님과 함께 낱낱이 알아볼 예정이고요. 네. 또 그녀가 왔다 코너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 취업국이 운영하는 K-무브센터의 미국 취업 실무자원을 직접 모셔서 미국 취업 준비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이 해외 취업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 시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다양한 정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국내 노동시장에서 여성에게 주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비공식적 차별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별들은 능력 있는 여성의 사회 활동을 좀 방해하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국가 경쟁력도 낮아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요즘 주어진 여건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여성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큰 미래를 위해 국제 무대에 도전하고 있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그녀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 그녀의 연구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IMF 이후에 활성화된 해외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고학력 여성들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업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들의 참여에 따른 성과도 남성보다 높은 경우가 종종 목격이 된다고 합니다. 박사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객관적인 자료 근거는 제가 하고 네.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가장 강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어학 능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데이터로 보게 되면 남성보다는 어학 능력이 한 30에서 40% 정도 빨리 습득을 하는 거죠. 네네. 저도 서울말을 잘 쓰고 싶지만 잘 안 쓰는 이유도 이 어학적인 부분이 여성분들이 좀 빠르다 보니까 서울말 쓰신다면서요? 해보세요. 서울말. 서울말. 예. 근데 일단은 어학적인 능력에서 실제로 좀 더 빨리 습득을 하니까 현지에서 일을 배우는 데서 가지고 좀 더 빠른 성과를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보게 됐을 때 특히 이제 서비스 쪽하고 판매 이쪽으로도 많이 이제 진출을 네. 하세요. 그러니까 네. 국내 직종에도 뭐 서비스 판매 쪽은 많지만 해외 취업에서도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네. 여성분들이 좀 더 빨리
거기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내고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냐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이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그러니까요. 네, 막 여기저기 발을 뻗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자랑스러워요. 네. 저도 가끔은 해외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기도 어느 한데 나라요? 미국도 좋고 저는 좀 중동 쪽으로 가고 싶어요. 잘 어울려. 진짜요? 네. 참, 중동에 가서 제가 또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네. 하여튼 우리 여성분들 마음껏 재량을 펼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보따리를 빨리빨리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라마다 외국인이 뭐 커리어를 쌓는 방법 각기 다르겠죠, 당연히. 네네. 우선 국내 여성들이 많이 취업하는 국가 5곳을 선정을 해서 해외 취업 노하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하여 5대0 6대6 취업 바이블 이렇게 네.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첫 번째 그녀들이 궁금해하는 나라 바로 호주입니다. 맞아요. 호주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노하우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 박사님, 첫 네. 번째 우리의 관심이 호주라고 합니다. 예, 일단은 뭐 노하우라고 하더라도 국내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해외에 갈 때는 뭐 5대0 6대6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어학적인 부분이 네. 이제 네, 네. 중시돼야 되겠죠. 첫 번째 이야기했던 이제 호주. 네. 네. 호주로 이제 간단하게 보게 되면 결국은 영어 수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영어를 쉽게 또 배우고 여러 가지 이제 비자 문제도 좀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호주 쪽이긴 한데요. 네. 이쪽 갈 때 노하우 중에 하나가 이제 직무 포지션을 좀 명확하게 하고 가는 게 좀 더 이제 유리하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매출과 좀 직결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매출과 연계시키는 그러한 직무로서 어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폰 기업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관련해서 목표 기업을 좀 정확하게 정해놓고 호주로 가서 거기에서 직무 포지션에 맞게끔 경력을 쌓아나가는 방법이 이제 가장 좋은 부분 중에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바로 가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로 해서 한 1년 정도 커리어를 쌓고 그다음에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457 비자가 이제 발급이 되기 때문에 네. 또 비자를 통해서 스폰과 아까 말했던 직무 부분을 연관시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두 번째 나라가 터키예요. 그렇죠. 네. 지금 네. 터키 같은 경우도 국가 비상사태로 지금 들어와서 그래요? 굉장히 이제 네. 이슈가 되고 있는 네. 국가긴 한데요. 일단 터키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나라 뭐 동맹 국가다라고도 하지만 일단은 터키 같은 경우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하고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역에 대한 선택을 좀 잘해서 네. 그쪽에 맞는 부분으로 가는 게 좋고요. 네. 일단 터키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무비자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무작정 가서 커리어를 쌓기보다는 네. 3개월 정도에 대해서 현지를 탐사하고 네네. 그다음에 탐지한 후에 직접 가서 이제 커리어를 쌓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도 아까 말했지만 항상 매출이죠. 네네. 그러니까 해외 취업이라고 해서 뭐 별 다른 것보다는 무조건 매출과 어떻게 연관시켜서 갈 것이냐, 특히 네. 지역의 문화를 이제 좀 많이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 비즈니스, 그다음에 어학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네네. 터키는 이제 또 다른 나라 국가들하고 같이 겹치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시 여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관심 국가는 일본입니다. 네. 어찌 보면 해외 쪽으로 제일 많이 가는 국가 중에 하나가 그렇죠. 이제 일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조직 문화가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유사한 부분이 있죠. 네네. 그래서 일단은 조직 문화에 대해서 커리어에 대해서 이제 하되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후배나 동료나 일본에서 한 7년, 8년, 10년 넘게 있다가 국내로 들어오신 분도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가장 힘든 거는 이 커리어적인 부분보다는 조직 문화에 적응이 이제 힘든 게 있어요. 그래서 국내의 조직 문화와 일본의 조직 문화를 조금 비교해가면서 네. 변화된 것을 체크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경력을 쌓고 움직일 때 이직을 하고 전직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리크루팅 회사가 굉장히 중시 여기는 곳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온라인 시스템이 잘 돼 있죠. 네. 온라인 인사 지원 넣으면 바로 채용이 되는 문화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실제로 헤드헌터라고 하는 분들이 그분을 신뢰를 하고 믿음을 주면서 서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관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에 대해서 인맥을 좀 넓혀놓고 커리어를 쌓고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에 하나가 그 경력에 대한 증명서를 미리 따놓는 게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중요해요. 네.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증빙에 관련해서 거의
법무 쪽으로 공증을 받고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뭐 7년 있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거죠. 왜냐면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의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관심국은 중국입니다. 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한중 수교가 이제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면서 FTA 쪽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경력을 좀 쌓고 이제 실제로 두 번째로도 무역, 그죠? 그다음 물류 이런 쪽으로 우리가 경력을 쌓는데 네. 단순히 이제 도매상 그다음에 서비스 이쪽으로 하면 커리어 쌓는 데는 크게 이점은 없죠. 왜냐하면 영세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아까 말했던 증빙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좀 더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대륙이 크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내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느냐를 좀 더 신경을 쓰게 되면 더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광저우라든지 베이징, 그다음에 뭐 상하이 이런 쪽보다는 하남 지역으로 좀 가서 경력을 좀 쌓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섯 번째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네. 캐나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채용 문화보다는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채용 문화 형태가 좀 많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경력을 쌓고 움직일 때 솔직히 우리 뭐 물가라든지 채용 문화 이런 것들이 그 지역마다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네네. 뭐 쉽게는 4분의 1에서 4분의 3까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일단은 수시로 채용을 할 수 있는 ATS 우리 서비스를 좀 많이 이용하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인을 통해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도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으로 하듯이 네. 이 캐나다 같은 경우도 경력을 쌓고 움직일 때 지인을 좀 많이 움직여서 가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특히 캐나다가 우리가 좀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서비스 판매 쪽보다는 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전문 기술 학교를 좀 거쳐서 경력을 좀 더 보강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환경과 문화가 다 달라요. 그런 만큼 해외 취업을 할 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자,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그녀들은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 어떤 거죠? 네, 그녀의 연구소 오늘의 고민은 무엇인지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해외 취업을 준비하려는 시청자의 고민. 저는 대학교 4학년 여학생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방대에 재학 중이고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서 해외 취업은 정말 언감생심입니다. 한국에서 내 자리 하나 찾는 것도 어렵겠다고 생각되지만 해외 업무를 맡았던 사촌 언니나 주위 분들이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보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일단 영어 실력은 회화학원에서 중급 정도라고 하는데 아직 말하는 건 조금 어렵지만 듣는 것은 자신 있어요. 어학시험은 준비 중이고 전공은 관광경영입니다. 해외 취업을 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따끔한 충고 부탁드립니다. 네, 해외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대학교 4학년 여학생의 고민이었습니다. 요즘 워낙 국내에서 취업이 어려우니까요. 네. 이렇게 또 더 넓은 시장으로 나가보려고 해외 취업 준비하고 생각하는 우리 취준생들, 취업 준비생들 많을 텐데 근데 관광 경영학과니까 호텔이나 관련된 쪽으로 취업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박사님? 일단 현재 상황 분석 좀 해볼까요? 일단 따끔하게 이야기를 네, 해달라고 따끔한 거 했기 때문에 원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해외 취업을 지금 당장 이렇게 강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관광경영학과라고 해서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취업문은 좀 더 다른 분들보다는 다양하게 열려져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작문 수준과 뭐 히어링 수준이 되는데 네. 스피킹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해요. 관광 쪽이다 보니까 그죠? 네. 자유롭게 좀 할 수 있게끔 네. 이번 방학이라든지 좀 더 휴학을 이제 좀 고려해서라도 이 부분을 좀 보강을 하고 네. 또 추가적으로 국내에 어쨌든 관광 관련된 곳에서 인턴이라든지 실무를 좀 겪으면서 해외 네. 비교를 통해서 그분에 대한 직무를 좀 파악하는 게 이분을 위해서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 자소서 이런 걸 이렇게 해외 취업할 때 쓰고 싶다.
네. 이제 그런 계획이 있어 쓰고 싶다. 네. 그랬을 때는 어떤 이력에 어떤 자소서로 이렇게 좀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국내하고 이제 해외 같은 경우 이력서 구조가 좀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해외 취업을 일단은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비교를 해보되 우리가 보통 미국하고 영국식으로 보더라도 미국식을 우리는 보통 레주메라는 말을 이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식 같은 경우도 이제 커리큘럼 바이테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CV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력서를 쓸 때 핵심은 자유롭습니다. 국내보다는. 국내는 네. 어쨌든 틀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그나마 틀이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 형식으로 쓰는데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력서 쓸 때 펑션, 그러니까 기능, 직무 위주로 이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국내에서 스펙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내 스펙으로만 준비를 했다면 그쪽에 관련해서 쓸 이력서가 없죠. 그렇죠. 내가 어떤 포지션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방학이나 인턴, 그 다음에 자기의 관광 활동, 포트폴리오 등을 좀 정리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영문으로 좀 작성을 하게 되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영문법에 대해서는 작문 수준이 썩 좋다, 나쁘다 이렇다면 좀 전문가를 통해서 이거를 좀 손보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영문 이력서 작성도 보면 팁이 이제 3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일단 외국 같은 경우는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채용에 관련된 직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국내보다는 좀 더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넷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흔히 말하는 타스크, 그 다음에 스킬, 그 다음에 뭐 애티튜드, 그 다음에 knowledge 뭐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우리가 직무 기술서가 잘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근거로 해서 자기의 기능을 좀 명확하게 하되 굳이 뭐 사진이나 뭐 가족사항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넣을 필요는 없고요. 안 넣어도 돼요? 네, 연봉 같은 것도 굳이 넣을 이유는 없는데 만약 그쪽에서 요거 하면 그에 맞춰서 움직이면 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처럼 뒤에서 잠시 언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레터 커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쉽게로 우리가 이력서 앞에 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이제 어필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더 명시해 주는 게 네, 굉장히 네. 좋고요. 아까 말처럼 자기의 직무와 경력을 국내에 했던 거를 해외에서는 어떻게 성과를 낼 수 네.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박사님, 해외 취업 좋기는 한데 좀 우려되고 걱정되는 점들도 있거든요. 주의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해외 취업을 할 때 10개명이라고 해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제시했던 게 있습니다. 네. 왜냐면 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도 해외 취업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10가지를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가 나에게 유리한 국가와 직종을 찾아라. 네. 그러니까 무조건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나라를 뭐 호주, 미국, 캐나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쪽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자기에 맞는 직무에 맞게끔 국가를 선정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성금을 요구하는 알선 업체는 일단은 근무해라.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취업 사기, 해외 취업 사기 당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이렇게 포지션을 잡고 갔는데 3개월이 지나도 포지션에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연락을 해보면 연락도 안 되고 어떻게 해서 연락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 하지 않냐. 라고 해서 다시 기고를 해서 소송 거는 네네. 케이스도 많죠. 네. 그다음에 취업 비자를 반드시 우리는 받고 가야 되지 괜히 워킹홀리데이 비자라든지 일반 관광 비자를 가가지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체크하는 거는 힘들고요. 네. 그다음에 능력 이상의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것 이런 부분들도 약간은 네. 예,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기관을 통해서 상담을 꾸준하게 이제 해라라는 네네. 거고 해외 취업은 장기전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도피처로서 해외 취업을 생각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 되면 어떤 혹했을 때 우리 흔히 말하는 팔랑귀가 돼가지고 그쪽에 끌려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8번째가 이제 부서와 부서 전환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체킹을 하고요. 네. 9번째로 인터넷 통해서 정규직을 잡고 마지막으로 외교부나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이제 기관, 업체를 이용해야 된다.
있다라는 게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해외 취업에서 저희가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 주의사항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고민을 저희에게 털어놓은 이분에 대한 솔루션을 우리 또 박사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솔루션을 제공해 보는데요. 일단은 제가 보는 첫 번째가 의학 수준입니다. 특히 네. 관광이기 때문에 사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의학 능력을 좀 더 갖추되 이게 의학 수준이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국내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과 현지에서 하는 관광에 대한 용어와 네네. 그다음에 스킬 분명히 틀리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관광 경영 쪽이다 보니까 이쪽은 관련해서 국내와 해외에 대해서 인턴 경험을 반드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대한 뭐 심리라든지 그다음에 관습, 그다음에 이쪽에서 풀어야 될 주의점, 그다음에 해결해야 될 문제,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관광 관련해서 갔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특히 관광 쪽은 더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하시고 좀 더 학생이다 보니까 시간을 좀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한 장기 계획과 목표, 그다음에 가고자 하는 지역, 거기에 대해서 수행해야 될 관광 경영의 직무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일단은 워킹홀리데이나 아니면 인턴을 통해서 이게 대한 계획을 수립하시라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솔루션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우리 댓글들 한번 살펴볼까요? 그럴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영퍼 아이디입니다. 어학은 재학 시절 충분히 따놓고요. 기본적인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하는 사람이 전문대에도 널렸는데요. 4년 동안 이제 영어 자격증 준비하고 4년간 놀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이고, 네. 아이고 따끔해라. 그러게요. 또 아이디 아세아나 122번을 쓰시는 분입니다. 해외 인턴십이나 연수를 먼저 다녀오면 어떨까요? 경험을 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아이디 세미 쓰시는 분입니다. 저도 2년 계약으로 싱가포르에서 일했는데요. 문제는 다시 국내로 돌아왔을 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요즘 비자, 향수병 등의 문제로 해서 국내 리턴 취업자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해외로 취업할 때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댓글 붙여주셨네요. 네. 네. 정말 요즘 아이들 말로 사이다 같은 그런 댓글들이 있었는데 네. 박사님이 댓글 분석부터 한번 해보죠. 일단은 다 맞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자기의 기준에서 말씀을 한 거고, 특히 해외 취업에 관련해서는 정말 쉽게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한번 나갔다가 다시 복귀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특히 국내에서 취업 실패했던 그 자존감에 대한 부분들이 복구시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아니지만 네. 우리가 이 상황에서 볼 때 과감한 도전 대신에 명확한 피드백이 조금 제시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에 대한 여정, 네. 이 전이맵을 좀 그려서 우리의 목표를 좀 구체화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저기 아이디 아세아나 12님 말처럼 해외 취업 전에 그 인턴십이나 연수 먼저 다녀오는 게 취업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박사님도 좀 살짝 비추어서 말씀 주셨죠. 네.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많이 되고요. 그나마 지금은 목적성이 좀 많이 바뀐 건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내 스펙을 맞추기 위해서 갔다 와야 되는 하나의 코스였죠. 네. 그런 반면에 지금은 그런 코스보다는 실제로 그 직무를 체험해보고 싶어서 갔다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해보지 않고 이제 뭐 도전하는 것은 솔직히 힘들지만 실제로 갔다 와서도 목적성이 좀 바뀌면 이게 좀 큰일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지원하고자 가고 싶은 기업의 직무를 배우고 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어느 기업이든 가서 일단은 그래서 생활해보고 오는 목적인 거죠. 네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근무했던 거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 직무에 대해서 좀 더 도전해보고 실제로 한다면 네. 충분한 도움이 되고 그에 대해서 자기의 직무를 스킬업 하는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마지막 댓글 남겨주셨던 아이디 세미님의 말처럼 국내로 다시 돌아왔을 때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들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해외에 갔다가 국내로 들어오는 국내 리턴 쪽이죠. 그러니까 턴오버에 관련돼서
통계를 보면 한 40.8%, 그러니까 40에서 한 50%는 갔다가 거의 한 3년, 4년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네.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왜냐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자 문제, 그다음에 현지 생활에 대한 이제 생활, 네네. 이제 체제죠. 그다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직무와 전혀 상이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해외 생활은 하는데 그와 다른 일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할 바에는 그냥 국내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하자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목적성이 어학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목적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도피성이라는 것보다는 자기의 커리어를 쌓고 그 커리어를 가지고 자기의 전문 직업으로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가야지 뭐 이 아세아나 12분께서 말한 거 네. 예. 우리가 보게 되면 일단은 뭐 금유한양보다는 도피성이 아예 배제되고 우리의 경력 서류 그다음에 자기가 들어와야 될 때 뭐 얼마큼 일을 했는지 명확하게 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동이나 미국 가서 한인 방송 하려고 그랬거든요. 내가 시켜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적성을 정확하게 해서 내가 갔을 때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못하고 또 다른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이 방송부터 열심히 하는 걸로 할게요. 네. 그렇게 하는 걸로. 다음 넘어가세요. 네. 해외 취업 노하우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솔루션 댓글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그녀가 왔다 코너에서는 해외 취업 실무진과 함께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주인공 어떤 분인가요? 어제도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신 곳인데요. 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해외 취업 지원 기관이에요. K-Move 센터에 미국 취업 알선 담당하시는 분을 직접 저희가 자리에 함께 모시고서 네. 여성들의 고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또 그를 극복하는 방법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무브 센터 박희영 차장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 K무브센터에서 미국 취업 알선과 상담, 그리고 해외 취업 아카데미 운영을 맡고 있는 박희영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안면 있으세요? 아니, 오늘 처음. 그래요? 많이 본 분 같아가지고 안면이 있으신 분 같아서. 네. 아, 제가 좀 흔한 얼굴이죠. 저도 좀 흔한 얼굴이 그래요. 네, 자, 네. K무브 센터라고 하셨는데 네.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아, 네. 저희 서울 K무브센터는 해외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 전문 상담부터 알선까지 1대1 상담을 제공해드리고 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지난해 6월 개소한 상담센터인데요. 지금은 현재 설릉역 1번 출구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저희 박사님께서 해외 취업할 때 뭐 해외 자리 알선해 준다고 그러고 돈을 먼저 받고 그런 곳은 아니죠. 국가에서 믿을 만한 곳이죠. 네, 저희는 예.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아, 모든 그렇군요.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래요. K무브 센터에서 어떤 업무 담당하고 계세요? 아, 네, 저는 미국 취업 상담과 그리고 알선을 직접 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해외 취업 아카데미라는 구직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미국 취업 원하는 여성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아, 미국 취업을 원하는 여성의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저희 그 월드잡 플러스라는 해외 취업 정보 포털 사이트의 통계에 네네. 따르면 유효 구직자가 한 2,600명 정도 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 54%가 이제 여성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남성, 여성 뭐 반반 정도 비슷한 네네네네. 수준이네요. 네. 다른 국가랑 비교했을 때 미국 취업자 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아, 미국 최근에 한 3년간 그 미국 취업자 수를 보면은 854명으로 네네. 일본 다음으로 많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취업자 중에서도 이제 절반 정도가 여성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장님, 많은 여성분들이 왜 미국 취업을 고려를 할까요? 그런 이유가 따로 있죠?
네. 사실 제가 미국에서 한 6년간 생활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보면은 미국의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무래도 여성을 좀 우대해주는 네,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또 그런 능력 중심과 또 직무 중심으로 그 노동 시장에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그런 면에서 자신의 능력을 좀 더 펼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멋있잖아요, 상상해보면. 멋있죠. 근데 갔다 오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나 일단 두려워. 그러니까 왠지 빡빡하게 약간 잘 알아보고 가야 될 것 우리가 같아. 잘 모르는 환상 네. 속에서는 예쁘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패셔너블하게 차려입고 하이힐 신고 이렇게 커피 하나 딱 들고 이러고 갈 것 같지만 뉴요커죠? 그러니까 그런 상상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요, 그 미국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뭐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일단 구인 기업별로 자격 요건이 조금씩 다를 텐데요. 일반적인 자격 요건을 보자면 영어와 그리고 경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유연한 노동 시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는 그 이직과 해고가 자유롭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구인 기업들은 우리나라처럼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나갔을 때 빨리 채용을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경력자가 아무래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빨리빨리 이게 그럼 로테이션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직과 해고가 네. 좀 자유롭다. 더 불안해졌어. 우리 디겐제인 그 영화 했을 때도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하면 예. 갑자기 아주 박스 하나 해보겠잖아요. 들고 그냥 나가잖아요. 네네. 박스 여러 개 준비해야 될 수도 있어. 미국 취업을 위해서 그러면 따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기관도 따로 있나요? 네. 저희가 K-Move 스쿨이라고 연수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육기관은 이제 인제대, 호서대, 그 대구 보건대, 한남대 등 미국 그 관련 연수 기관은 한 20개 정도가 있는데요. 네. 미국의 취업의 유망 분야인 IT 직종이라든지 그 치과 기공, 패션 디자인 쪽에 관련된 이제 직무 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 관련 정보 같은 건 어디서 얻을 수가 있죠? 저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월드잡 플러스라는 해외 취업 정보 포털망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사이트도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도 있는데 이건 정말 안전한 곳, 제대로 된 곳을 찾아야 하잖아요. 박사님 뭐 몇 군데 좀 괜찮은 곳들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은 국내에서는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네네. 월드잡 플러스라는 곳이 이제 가장 활성화 네. 좀 돼 있는데요. 일단은 이러한 해외 취업 관련된 사이트, 그러니까 매칭시켜주는 곳은 민간 사기업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믿을 수 있는 곳이냐, 공공기관이냐, 아니면 사기업에서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판정이라든지 우리가 검증이 안 되면 피해 사례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네. 아까 K-무브 외에도 보면 이제 오크넷에서도 이제 실제로 네네. 들어가 보시면 그러한 해외 취업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무역협회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해외취업진흥협회라든지 세계한인무역협회.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 같은 경우도 이제 협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이제 국가에서 인정해주기보다는 또 하나의 협회로서의 역할을 또 충실히 해 나가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검증을 해보는 것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포털 사이트. 그러니까 국내도 하고 있지만 해외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순수하게 해외에 있는 기업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제 어찌 보면 국내에 있는 법인이 있는 데서 이제 취업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국내에서 취업하고 해외로 보내는 이러한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뭐 자코리아 외에 민간 취업 사이트도 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건설, 그러니까 버티컬 사이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문 사이트들이죠. 네. 뭐 실제로 해외 취업 같은 경우는 미용도 많이 나가고 건설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다음에 IT 이런 쪽도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석박사에 관련된 연구진들 이런 것도 나가기 때문에 이런 전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이제 정보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게 이제 유학 전문 기관들. 네. 실제로 보면 우리가 유학을 가보면 뭐 어쨌든 해외 취업까지 연계시켜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유학 기관에 관련해서도 이러한 정보들을 받아낼 수는 있을 겁니다. 네.
저기 지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멘토링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는 거로 알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K무브 멘토링의 장점하고 또 거기 신청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아, 네. K무브 멘토링은 해외에서 2년 이상 취업이나 창업을 경험한 멘토들을 선정해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생생한 현지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특히 올해 들어서 새롭게 그 국내 거주하는 14개국 30여 명의 외국인 멘토를 선정을 해서 이 멘토링이 취업으로 실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링의 장점은 생생한 현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해외 취업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하나가 아까 조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트워크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수시 채용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에 아는 사람이 추천을 통해서 채용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K무브 멘토링은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 있는 멘토들과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좋은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근데 이게 궁금해요. 취업, 연수, 인턴. 네. 어떤 차이들이 있는 건가요? 네, 뭐 취업은 정말 말 그대로 구인 기업을 이제 구직자가 찾아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취업이고요. 네, 인턴은 이제 취업 전 단계로 좀 이런 경력을 쌓기 위해서 아무래도 대학생이나 아니면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되고 경력이 없으신 분들이 참여하시는 게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연수는 이제 아까 잠깐 제가 K무브 스쿨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그렇게 직무 교육 과정을 먼저 거치신 다음에 취업으로 연계되는 그런 과정을 연수라고 말을 합니다. 상담을 많이 해보시잖아요. 네네. 취업 준비하면서 어떤 점을 좀 힘들어하던가요? 네, 아무래도 정보 부족과 외국어 실력 부족을 네네.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외국어 실력은 본인이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 정보 부족은 요즘 같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정보가 부족하기보다는 정보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과연 어떤 걸 신뢰할 수 있을지 네네. 그 신뢰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월드잡 플러스를 통해서 해외 채용 공고뿐만 아니라 채용 동향, 비자 등 이런 해외 취업 관련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말에는 그 모바일 앱도 나와가지고 그래요? 언제 어디서든지 해외 취업 관련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해외 취업 알아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을 10가지로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와 좀 비슷한 답변이 나오실 것 같기도 한데 해외 취업 시에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난 문제점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도 거의 다 들어있죠. 그렇죠. 일단 뭐 간략하게 한 4가지 정도만 정리를 하면 일단 비자 종류의 이제 형태를 좀 알고 움직여야 되고요. 그거를 몰라서 귀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비자의 발급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막 떠나라. 일단 가보고 도전해라. 이러한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내가 의학을 배우러 간 건지 아니면 취업을 하러 간 건지 여기에 대해서 혼돈을 느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목표가 좀 명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말한 것처럼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구성이 일단은 해놓지 않고 무조건 혼자 가서 현지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락 체계라든지 네트워크 구성에 그러니까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송금이라든지 금전, 그다음에 이제 인변에 대한 신변에 대한 이제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한 망도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인터뷰 같은 경우도 리젝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좀 필요하고 이제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몰라서 그냥 이 직무만을 보고 가는 거죠.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취업할 때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다 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이 기업의 매출이 얼마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해외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업에 대한 정보들이 조금 더 해외에는 없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몰라서 다시 돌아오는 리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중시 여기고 유의해서 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이 중에 두 번째 막 가면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떠밀어요. 막 가라고. 안 그래요? 이거 가라고. 어떻게 여기선 잡아줘야 되는데. 제가 잡아드릴게요. 중동은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사장님, 우리나라 여성들이요, 미국으로 취업 갈 때 조금 더 많이 종사하는 그런 분야가 있나요? 네, 저희 월드잡 플러스를 통해서 취업한 여성들의 진출한 분야를 살펴보면요. 10명 중 7명이 사무 서비스 직종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계십니다. 네.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경영, 그리고 회계, 무역, 마케팅 분야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패션 디자인이나 네. IT 분야로도 진출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요, 이거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취업 네. 전에 이렇게 합의 내용하고 다르게 현지에 갔는데 내가 알고 간 거하고 다른 일을 했을 때 맞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네. 막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해보세요. 네, 실제로 진짜 가끔 이런 문제로 미국에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머. 네, 이런 경우 제일 좋은 건 당사자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말 안 되나요? 네, 일단 한번 먼저 이제 근로계약서 이제 보면서 네, 이렇게 좀 다르다 이런 부분을 이제 고용주와 진솔하게 한번 대화를 나눠 보시고요. 네. 그게 이제 잘 해결이 안 되면 그때 이제 지역별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을 방문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예, 특히 미국에서는 그 인턴 비자인 J1 비자를 많이 받아서 나가시는데요. 그때는 그 J1 비자 스폰서 기관이 있습니다. 이 스폰서 기관에서는 그 근무 상황을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 네, 얘기를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속 답답해가지고. 소리부터 지르고. 그럼. 의학 소리부터 나오지. 어휴, 네. 네. 그럼 또 안 되겠죠. 잘 확인해봐야 되겠죠. 미국 취업에 성공한 여성들이요. 네. 어떤 점에서 힘들어하고 또 어떤 부분에 만족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아, 네. 여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외로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멀리 타국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 가족들도 보고 싶고 또 친구들도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네. 많은데요. 특히 한국인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외국 회사에서 근무를 하실 경우에는 이제 아무리 영어를 잘하셔도 한국어로 이렇게 좀 마음을 툭 터놓고 얘기할 그럴 상대가 없어가지고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족스러워하는 부분 관련해서는 미국의 그 노동시장이 직무와 능력 중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여성분들이 한국보다는 그런 자신의 능력을 좀 더 잘 펼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그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 연령대는 공부를 해야 하고 뭐 이 연령대는 취업을 하고 또 이 연령대는 결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정형화된 어떤 틀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틀을 만약에 벗어나면 좀 저 사람 왜 그럴까 약간 이상하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사실 이런 분야에서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기 네네.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차장님,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 물론 뭐 다 다르겠지만 생활비나 주거비 네. 대략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이 생활비가 이게 거주 지역별로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네. 넓다 보니까 미국이. 예. 그래서 이제 뉴욕이나 그런 대도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뭐 교통비라든지 이런 식비 이런 포함해서 생활비가 한 월 1,000달러. 네. $1,000? 네, $1,000 정도 네, 들고 있고요. 그리고 주거비는 이제 아파트 원룸의 경우 보통 적게는 한 1,500불에서 많게는 3,000불까지도 네, 그렇게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아주 비싼 곳을 조금 기준으로 해서. 편안한 곳은 얼마인가요? 아, 좀 편안한 곳은 네, 한 뭐 1,000불 뭐 이 정도 네,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이렇게
집주인이랑 같이 거주를 하면서 방 하나를 렌트하시면 훨씬 더 1,000불 미만으로도 네,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이 정도의 생활비와 주거비를 감당하려면 급여가 많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급여가 많아야죠.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급여 네. 수준이나 뭐 네. 처우나 이런 건 어떤가요? 아, 네. 미국 그 대졸 초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만 불에서 6만 불 이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실제로 저희 그 한국 분들이 취업을 하신 경우에 저희 월드잡 플러스 통계로 보면은 한 연내 3천만 원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취업할 때 이 연봉 협상 기준은 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것도 그러니까요. 참 난감한데 박사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입하고 경력으로 봤을 때 네. 특히 신입은 회사에서 정해진 테이블에 맞게끔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뭐 차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일단은 뭐 5, 6만 불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3천에서 3에서 4만 불 정도 움직일 수도 있다면 그것도 많이 받는 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신입은 그 테이블에 맞게끔 이제 제시되는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경력 같은 경우도 이제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 서비스 판매, 마케팅 이런 쪽은 사무관리 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우리가 경력에 대한 인정받는 여부가 검증되는 부분도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기술직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많이 취업 비자를 받고 나가기 때문에 뭐 IT나 그다음에 패션이나 치기공이나 이런 쪽은 어쨌든 경력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봉에 관련 협상을 하되 먼저 이야기를 바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오퍼가 오고 서로 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밀당을 할 때도 무조건 가고 싶으면 그 가격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다면 나름대로의 시간을 주고 좀 밀당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일자리 지원국 서울 K무브센터의 박희영 차장님을 모시고서 미국 취업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아봤는데요. 차장님, 미국 취업 이렇게 하면 쉽다. 네. 실무진들이 공개하는 미국 취업 성공의 노하우를 좀 오픈해 주세요. 네. 네, 아우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정확한 답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몇 가지 그 팁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이제 해외 취업 준비를 하기 전에 앞서서 자기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센터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왜 해외 취업을 하고 싶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해외 근무 생활이나 생활 환경이 좋아서 또 아니면 국내에서 취업이 힘드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거는 일자리 찾는 것부터 영문 이력서 작성, 또 영어 인터뷰, 그리고 비자 발급까지 정말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취업을 한 후에도 그런 외로움이나 문화차, 언어차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기 전에 내가 왜 해외 취업을 하고 싶은지 그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시고 네,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이제 목표 설정을 하려면 나의 그 성격과 적성, 흥미, 능력 등을 파악해서 예, 나에게 맞는 그런 직업이 무엇인지 이런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사님, 해외 취업 준비하려는 여성들 굉장히 많거든요. 좀 개선될 점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꼭 제가 여성분들한테 개선점을 알려드리기보다는 네. 이게 이제 남성분도 있지만 특히 여성분들이잖아요. 일단 제가 항상 강조하고 이야기하지만 사무, 뭐 판매, 그다음에 뭐 관리 이런 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실제로 해외 취업에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그래도 인정받고 그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기술 분야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술 분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성교육을 하고 그 교육에 맞게끔 어학도 좀 준비를 하고 체험을 통해서 또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일단 체험을 하면서 그에 대한 적성과 흥미를 찾고 이게 해외에서 맞는지 여부도 이제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어학은 되는데 그에 대한 직무를 그냥 주시면 아무거나 하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실제로 자기가 했던 거와 미스매칭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국내에서도 주종 여성들의 이제 주종 직업들이 있지만 해외에서도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죠. 네. 그렇다고 해서 국내에 했던 거를 해외에서도 똑같게 그쪽 분야로만 가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국내에서도 포화 상태돼서 해외로 나갔는데 해외에서도 거기서도 포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기의 직업에 대한 기술 분야를 조금 익히는 게 여성분들한테 앞으로의 해외 취업을 좀 더 좋게 또 대우를 받으면서 경력 인정받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응원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무브센터의 박희영 차장님과 함께 미국 취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 알아봤는데요. 차장님, 우리 해외 취업 원하는 여성들 참 많아요. 조언과 응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네, 이런 말이 있죠. 네. 그래서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시다 보면 언젠간 반드시 기회는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박사님. 예. 지금 뭐 해외 취업을 원하는 여성분들에게 많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아껴두신 말 있으신가요? 아껴두지 있죠. 말고 다 풀어내주세요. 아까 학생에 관련된 이제 진로 고민도 들어보고 네. 그다음에 중장년 뭐 여성분들 했지만 우리가 그냥 여성이라고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여성분들 중에서도 미용과 기혼에 따라서 해외 취업의 선택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준비 과정은 완전히 틀리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기혼이냐 아니면 뭐 내가 미혼이냐에 네. 따라서 선택을 일단은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게 맞게끔 해외 취업 역시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진로 설계, 우리 흔히 말하는 진로 일기라든지 설계에 대해서 구체화시키고 시뮬레이션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파일럿에 관련해서 그게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갔다가 피해보고 들어오고 오히려 어학도 안 되고 오히려 자기에 대한 상처를 낳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목적성을 명확하게 하고 이제 취업을 하시는 게 미래 설계에 있어서 굉장히 좋고 희망찬 여성의 직업 분야를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박희영 차장님 그리고 조재한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꾸며나가는 그녀의 연구소. 현재 고민이 있는 여성분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녀의 연구소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저희가 속 시원한 솔루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녀가 왔다에 출연해서 많은 여성들과 함께 자신만의 노하우를 나누고 싶은 여성분들 주저 마시고 저희를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노하우가 많은 여성들의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수요 특집이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볼까요? 네, 요즘에 은퇴 후에 생활비 때문에 취업에 나선 노년층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 소식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네, 노인 취업 인구가 구직이 많은 20대 취업 인구를 능가했다고 해요. 네네. 이게 어찌 보면 미래의 내 얼굴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노인 취업,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대한 모든 것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네. 노년의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 기회를 돕는 일자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정보들 얻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좀 구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궁금하시다면 다음 주에 저희와 꼭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함께 해주시고요. 네. 자, 보는 눈, 느끼는 눈, 그리고 세상을 사색하는 눈으로 우리는 깨달음, 그리고 또 지혜라는 걸 얻게 되죠. 그러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인생의 사막을 무사히 또 건널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양한 지식들이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실천의 방법이 될 때 또 비로소 인생의 사막을 건너는 여정이 시작될 수가 있겠지요. 실천의 방법이 바로 인생의 사막을 건너는 지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았으면 느껴야 되고요. 또 느꼈으면 생각하고 생각을 했다면 실천해야겠죠. 네, 맞아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알고 있느냐,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 네. 이런 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행동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 행동으로 자신을 보여주는 당당한 여성이 되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저희는
인사드릴까요? 그래요? 네, 저희는 내일 수요 특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